오늘 새벽 광주의 한 대학가 주변에서 20대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시민들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주말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의 한 클럽이 특혜성 조례로 버젓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섬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가 어촌 개발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마을 단위 추가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평가 방식도 크게 바뀌게 되면서 어촌계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게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장마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우한과 강진 등의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데 이어 서남 해안에도 고수원 관심 단계가 발령돼 양식장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광주에서 교사를 꿈꾸던 20살 대학생이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제2, 제3의 윤창호가 언제까지 계속 나와야 하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보도에 김서정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적한 주차장.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들어오더니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황급히 차를 돌려 다시 빠져나갑니다. 10분 전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입니다. 내가 봤을 때 20-30m 이제 튀어나가갖고 그냥 바닥에 채퍼져가지고. 사고를 낸 운전자 28살 백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9%,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내고 겁이 나자 3km를 달아났다가 시민들 제보로 붙잡혔습니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친 20살 박모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교사의 꿈을 키워왔던 대학생 아들의 황망한 죽음을 아버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을 바란다면 제가 아들 손이라도 잡고 아들아, 아빠 왔다. 너 내 말 잘 듣잖아. 일어나라. 눈 좀 떠. 하고 싶은데. 운동을 좋아하고 늘 마음이 따뜻했던 친구를 졸지에 떠나보낸 동료 학생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축구 동아리인데 항상 가면 먼저 인사하고 말 걸어주고 항상 밝게 있고 걔가 없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경찰은 운전자 백 씨를 특가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춤추는 일반 음식점. 어떤 곳인지 감이 오십니까? 지난 주말 30명 가까이 사상자를 낸 광주의 클럽은 명목상으로는 일반 음식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변칙적인 영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관할구청에서 특혜성 조례를 만들어줬기 때문인데요. 이 특혜성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해당 클럽의 업주가 시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의 클럽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관할구청에서 만든 이른바 감성주점 조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춤추는 행위가 허용돼 왔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광주 서구의회가 이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입법을 예고하자 사고가 난 클럽 업주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동업자들과 직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이미 2차례나 적발된 업체가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한 겁니다. 이런 특혜성 조례는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업체엔 해당되지 않도록 되어 있었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까지 만들면서 해당 면적을 초과한 이 클럽도 조례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특혜성 조례를 만들면서 안전점검과 관련된 조항은 아예 없었습니다. 같은 조례가 시행 중인 서울 서대문구나 광진구가 연 2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2회 이상 점검은 하고요. 안전이나 그 소방 있잖아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할구청은 그동안 업소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소방점검을 안전점검으로 대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분기별
이제 분기별로 해서 안전 점검을 거기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안전 점검을 이제 가름하게 된 것입니다. 대형 인명사고가 나자 광주시는 부랴부랴 불법 건축물 특별대책단을 만들어 관내 1,300여 군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 23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 한 클럽에서 18살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출국 금지 조치된 A씨는 형사처벌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지만 예상 벌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절차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많은 어촌 마을이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따라 전국의 어촌 마을 300곳을 선정해 어촌 어항 현대화 사업인 어촌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평가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에 끝없이 펼쳐진 섬. 이 가운데 사람이 사는 유인도는 470곳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중 130곳이 머지않아 무인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꺼낸 처방은 어촌 어항 현대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어촌 어항 300곳을 선정해 한 곳당 1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들여 어촌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0곳을 정한 데 이어 올해 100곳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국비 지원 규모가 커 전국적으로 관심이 큰데 올해는 평가 방식 등이 크게 달라집니다. 동일 시군에서 2곳 이상이 신청하면 사업비가 크게 줄고 시도 자체 평가를 배점 항목에 넣어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어촌계 개방 노력도를 측정해 최대 5점의 가점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일부 부유한 어촌계는 어촌계에 배당된 어업권 보호를 위해 어촌계 가입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법으로 규어인들의 진입을 막아왔습니다. 지난해 1차 공모에서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가점 5점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주의 300 사업은 유황대로 사업이 아닙니다. 인들의 삶과 연구된 사업들을 언급하셔서 주는 거죠. 오히려 점수도 많아졌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부터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12월 초에 어촌 뉴딜 사업 대상지 100곳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장마가 끝난 뒤 폭염이 시작되면서 해양수산부가 남해와 서해 연안을 중심으로 한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해수부는 여수 연안이 25.5도, 전남과 가까운 충남 서산 연안이 25.7도라며 앞으로 수온이 28도에 이를 경우 주의보까지 확대 발령할 예정입니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 대응반을 가동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육 밀도와 조기 출하 등 어장 관리 요령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여름철 고수온과 태풍 적조 등으로 4,900억 원 규모의 양식장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무안과 영암, 해남과 강진 등 전남 지역 15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3에서 5도 높은 32도 내외를 기록했고 곳에 따라 밤에는 열대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예정이라며 노약자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온열 질환자는 322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주말 여수에서 낚싯배와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 낚시 인구가 늘면서 낚싯배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인수 기자입니다. 낚싯배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배에는 바닷물이 들어찼습니다. 지난 27일 낮 1시 반쯤 여수시 남면 해상을 지나던 낚싯배가 어선과 충돌했습니다. 낚싯배 승객 5명은 배가 충돌하기 직전 바다로 뛰어내려 지나가던 어선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어선 선장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8%의 만취 상태로 항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구명조끼 다 착용하고 있었고 배가 근처로 접근하는 것을 미리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뛰어내린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여수 돌산에서 낚싯배로 허가받은 어선이 좌초돼 해경에 구조됐고 22일에는 고흥 녹동항에서 11명을 태우고 출항한 4.7톤급 낚싯배가 인근 해상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여수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해상 안전사고는 모두 7건, 기관 고장이나 선박 간 충돌 등 모두 부주의 사고입니다. 해상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항상 경각심을 갖고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을 막기 위해 출항 전 철저한 장비 점검과 함께 실시간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최근 3년 여수해경 관할 해상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30%는 7, 8, 9월에 집중해 휴가철 해양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도발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데도 수출 규제를 보복하고 있다며 경제 도발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목포였습니다.